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내년 4월 순천에서는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중심에는 순천만이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습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는데요. 생태수도 순천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노광교 순천시장은 최근 람사르 총회에 참석하고 해외 유명 습지인 와덴해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순천시 노광교 시장 모시고 순천만 습지 보존에 대한 구상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교 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개 취임 이후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순천시는 지금 매우 바쁜 상태인데요. 순천 시민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올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예. 우선 순천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노광교 순천시장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해외에 나가서 저는 순천이 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녀와서 느낀 여러 가지들 또 앞으로 구상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럽 방문의 첫 번째 목적이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시는 거였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 도시로 그 자격으로 지금 참가하신 거잖아요. 개회식에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이런 영상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국가 간들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또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밀고 당기기도 하고 이러는 줄로만 많이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람사르 총회에 가서 느끼는 거는 세계적인 기조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국가가 움직이는 너무 무거운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습지라든가 또는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국제기구도 지금 내부적인 구조를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이제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순천시는 2018 람사르 총회에서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같은 경우는 그 가치와 가능성이 사실 좀 무궁할 것 같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 사회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 이런 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런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도시와 지역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지는 도시가 가지는 그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순천만으로 조금 한정해서 논의를 해보면 순천만이 이제 습지보호 지역이나 아니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실 이제 우리가 보존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랜드 슬램을 이제 순천시가 사실상 이제 이뤄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이제 순천시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냐면 이걸 이제 지역, 인근의 도시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연대 협력의 흐름으로 이제 순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 제14차 람사르 총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정부 대표단과 함께 처음으로 습지 인증 도시 지자체장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거였거든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IUCN이라 그러죠. 그 삼총장을 만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를 기억하고 순천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기억하게 됐지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는 이 국제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순천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준 건 고마운데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지금 우리 박상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기조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선도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낀 것들은 아시아에서도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 습지도시 네트워크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즈미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이즈미 시가 이제사 남사르 도시에 이번에 인증받으러 들어왔어요. 이게 이것도 그동안에 보수적으로 지자체들이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이 자기 지역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나서고 있구나 이런 걸 들어서 사실 어깨가 조금 으쓱했습니다. 제가 초대 의장인데 뭐 여러 가지들로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경험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다. 근데 오늘 박상호 박사님 나오셔서 제가 참 인상 깊은 게 저 양반이 순천시 순천만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초창기에. 그 전공도 저 양반 해양에 관한 연구를 해서 저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출연해서도 영광이지만 저는 해양수산연구원의 박상호 박사를 만난 것도 우리로서는 큰 행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즈미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즈미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뭐 철새도로 이제 흙두루미 철새도로 그렇죠. 이제 생태도시 예.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순천만을 하기 전에 사실은 박상호 박사님도 그때 같이 아마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이즈미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그걸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논바닥에 그냥 그 거대한 새들이 그냥 닭장에 양계장에 그 사육되어 있는 닭들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생각도 제가 힌트를 얻어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도시가 이제사 남사르 습지도시로 가입을 해서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니까 순천시가 얼마나 발빠르게 앞서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 습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본을 넘어서 저희가 유럽 쪽 이야기를 좀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갯벌 보존의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북유럽의 와덴해로 이렇게 와덴해. 알려져 있죠. 와덴해 어떤 곳입니까?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아이고 설명해 지금 생각하니까 주시겠습니까? 바람 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으셨죠.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와데네를 10수년 전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대서양 쪽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이 공동으로 이 와데네라는 해변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세계 5대 연안습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아주 모래가 잘 이게 다져진 백사장에서 말을 타고 시민들이 달리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간 곳은 그쪽하고 다른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와데네는 유럽의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 3개국이 결국은 유엔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철새들을 위해서 공동 관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접 도시들은 그에 발맞춰서 이제 그 도시의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펴나가는데요. 어떤 곳은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거나 또 어떤 곳은 아예 예전에 농경지나 이런 걸로 썼던 데를 다시 역간척, 다시 옛날에 바다가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이런 곳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인간과 이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특색에 맞게 개발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그 요즘에는 우리나라 고래 같은 경우도 그물에 죽으면 신고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곳이 저 와데네입니다.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또 관련 지자체들도 많고 국가도 3개국이나 되고 또 철새들도 많고 어쩌면
순천만이 더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따 여쭤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관광, 그다음에 이런 경제 효과들 이게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와덴의 이 3국에 있는 연안이 대단히 이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과거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면 이들 지역도 상당히 많은 매립간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나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이 갯벌은 그냥 조개나 채취해서 먹는 그냥 이렇게 가치가 없는 땅 정도로 인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축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또는 이제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간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런 매립간척을 통한 개발에 대한 반성이 우리보다는 조금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반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이 다양한 갯벌의 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존하는가 이런 시각에서 이제 국가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과 연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에 대한 점검 사항들 그리고 원칙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순천시, 순천만이 좀 많은 참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해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제방, 이제 뭐 네덜란드의 어떤 뭐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제방을 허물어서 갯벌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워터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와덴해 워터듄 습지를 둘러본 소감 어떠셨나요? 진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됐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상호 박사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목초지가 필요하거나 농경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거침없이 바다를 막아서 이용을 했죠. 네. 근데 이 자연과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이 밀려드는 바다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제방을 아무리 인간이 견고하게 쌓아도 이 바닷물의 위력에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이분들은 오랜 시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이게. 더 큰 효용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지금 워터툰처럼 이제 역간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적으로 바닷물이 그냥 범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술을 동원해서 일정한 통로를 위해서 바닷물이 드나들게 해가면서 그 안에 예전에 일방적인 목초지로만 했던 것들을 인간도 필요한 최소한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고전적으로 관리했던 목초지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관광회사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해서 현대시대에 맞는 레저시설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날 우리 가는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큰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은 농사만 한번 짓기 위해서 바다를 이렇게 계속해서 간척만 해왔던 것들이 이제 효용성을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이런 역간척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역간척을 한다는 것은 옛날식으로 되돌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일방적으로만 막았던 바닷물들을 소통을 하게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간척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들은 미래형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서 플러스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는 모습들이 죽어도 뭐 양식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에 맞는 내저 시설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 향수들로 많이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더 가까이 가는데 예전에 막 불편하기만 했던 자연보다는 현대 시대에 맞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가미된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레저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척이 되기 전에는 자전거 타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승마하기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현대식 레저 생활 하기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역간척을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의미라고 봐야죠. 완전히 과거로만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 네덜란드의 워터듄 프로젝트를 이제 순천만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혹시 구상하신 거 있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국가해양정원을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미 용역원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가해양정원이 되면은 큰 덩치의 줄거리는 좀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와덴의 갯벌과 우리의 갯벌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모래갯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고 우리는 말 그대로 펄이거든요. 펄. 진흙갯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와데네와 똑같은 형식의 프로젝트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이 우리 갯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블루카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역할들을 어떻게 더 기능을 항진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갯벌에 맞는 내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원래의 갯벌 면적이 이제 좀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와데네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의 농지로만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편익을 더 제공해 주면서 공존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해양정원이 어떻게 윤곽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남서해안 갯벌이라는 것은 면적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간척이 돼 있고 순천만만 간척을 좀 피해서 뭐 일부는 다 돼 있지만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기왕에 간척했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까지를 개발을 하고 또 간척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까지 보존을 하고, 이런 계획들은 국가해양정원이 윤곽이 잡혀야만이 앞으로 조금 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통을 해가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워터툰 프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골격이 잡히면 이걸 플러스 시켜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문화 수준과 생활 습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순천만들을 이용 편리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철새들이 천국이 돼 있고 일본으로 갔던 두루미가 피나노는 정도로 우리가 환경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개선한다고 그래서 더 계약을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형 워터듄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이신 고민을 거죠?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 이제 워터듄 프로젝트를 순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부장님께서는 이제 워낙 이 부분에 이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여기에 좀 생각을 더 얹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순천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녹여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만도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경지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순천만을 지켜내는 그 완충제의 역할로서도 그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 간척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순천의 이 간척 농지가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노광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좀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간척 농지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미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런 복원을 시도해야 된다. 매우 즉흥적이고 현재 단기적인 관점으로 복원을 했다가는 오히려 순천만을 그르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던 그 워터듄의 경우만 해도 이미 기반 인프라를 다 조성을 하고도 수문을 여는데 약 3년 정도의 고민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해수위가 육지보다 수면이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이 수리수문, 토목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 수문을 열어서 지속 가능성을,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고민을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세실리엔쿵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습지 복원을 하는데 3가지 유형을 놓고 모니터링을 해요. 해수를 유입하는 경우, 또는 순수하게 담수로만 습지를 조성하는 경우, 또는 이 해수와 담수를 적절히 섞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이 지역의 복원에 있어서, 특히 여러 생태 기반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이 순천만이 이런 한국형 워터듄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3가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복원은 절대 땜질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우리 순천만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이번 차에 우리가 반드시 좀 그려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노광규 시장님이 꼭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그리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는 긴 정책적 호흡을 가져가기 위한 가장 행정해야 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랜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만과 순천시의 미래 구상은 지속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나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예산과 기술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이렇게 마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 문제나 예산 문제 때문에 차선 또는 차차선의 문제를 자꾸 선택하다 보면 자꾸 계약이 되는 이런 오류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제 우리 노광규 시장님께서 가장 저는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고한 보존 체계를 확립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제 순천만의 핵심 공간은 망가뜨릴 수가 없다, 이런 확실한 보존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우리 순천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순천만의 미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과의 사업 내지는 이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전제돼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 4가지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과 순천만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해안이 있는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생겼을 때 손을 대야지 함부로 손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오고 6개월 만에 그 온몸으로 막았던 그 개발이 그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펜션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중간에 이제 조금 바뀌게 됐던 게, 이거는 조금 서둘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개발업자들의 압력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제도와 법으로는 이거는 마냥 막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는 지금 순천만을 국가정원까지 끌어당겨야 된다, 이게 시내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고상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한쪽이 다 이 펜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기는 이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또 반대쪽을 막고 있는 게, 이거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민들과 같이 막아내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골격들이 조금 잡혀나가면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지금 순천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에 따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 이게 새로운 정말로 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민들과 함께 진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도 벌려야 된다. 그래서 한쪽은 비록 펜션 등으로 망가져 있지만 아직 망가지지 않는 쪽을 순천만을 빨리 지금 국가정원까지 끌어당겨야 된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게 무슨 복잡한 인간들의 공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한 3년 정도 인간의 간섭을 줄이고 기본적인 요건만 해주면 금방 복원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려니 생각하지만 순천만 인근에 있던 음식점들, 또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사실은 10여 년 전에 매입해서 아주 간단하게 수문만 몇 개 열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천만은 단순하게 순천만을 넘어서는 여자만 일때까지 좀 광범위하게 보면서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과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부도, 순천시도, 시민사회단체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시민들도 같이 지금 힘을 합쳐서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쪽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 습지를 국가정원까지 확장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 계획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뭐 이런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 중간에 시작점이, 또 중간 시작점이 이제 국가해양정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해양정원 좀 개념이 이제 뭐 바다에 만들어지는 정원, 갯벌에 만들어지는 정원, 뭐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좀 어떤 개념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오늘 우리 있겠습니까? 박상원 부장이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조금 하시죠. 이번에 영역에 그럴까요?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장님이 저한테 이걸 던지셨는데요. 사실은 해양정원에 대한 지금 국가가 가져가는 정책에 있어서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양정원이라고 이제 이름은 붙여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로림만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북 동해 쪽에, 포항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전남 지역에서 보성과 순천을 아우르는 지역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 해양계획의 해양정원의 표면적인 내용들은 다 육상, 연안에 있는 어떤 이제 지역의 관광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해양정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연안의 지역 개발, 지역 관광에 조금 더 가깝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연의 우리 해양정원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태 기반과 관련된 이제 동식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죠. 농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지켜내고 보존해야 될 영역과, 또는 이미 망가져서 복원을 해야 될 영역들도 존재하고요. 또는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압력이 너무 높아서 선제적으로 좀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림도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인 고민들보다는 지역의 문제 해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녹여 들어가는 개념이 해양 정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이게 해양 정원 하면은 그 건물을 짓는 곳이 어디냐 막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해양에 대한 시각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워낙 나가면 그냥 바로 바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것이 저렇게 영원할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게 국가의 모든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탄소 중립이니 뭐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산에 나무도 많아졌고 또 심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한계에 지금 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가 있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꼬막이나 캐고 우리가 말 그대로 뻘배 타면서 어업이나 하고 또 필요하면 막아버리고 하는 갯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소를 어디가 있으면서 이것이 일부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만은 새로운 지금 여러 가지 자원들이 후방 산업들도 굉장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이걸 어디에 사는 게 좋을 것인가가 얘기가 있고 순천은 이미 부지까지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되고 연구원들이 있게 되고 또 여기에서 여러 생산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지역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대로 또 돼가는 거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까지 예컨대 규제만 묶여있던 부분이 여기는 다른 식으로 개발한 게 좋겠다 그러면은 호텔도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이유는 시장이 이 얘기를 지금 잘못되면 여기가 개발되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해양정원은 우리 박상호 박사 얘기하신 것들은 관광으로만 접근해서는 굉장히 낭패를 볼 것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첫째 1번이 뭐냐면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해 가는데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래형으로 우리가 후손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내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가 바뀔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좀 컴팩트하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가공을 해가지고 이걸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관광을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완전히 정원 형태로서 육지에 마치 막 여러 가지 정원을 예산 투입해갖고 만들듯이 뭐 바다의 형태를 미국형 바다는 이렇게 생겼더라, 뭐 유럽에 가니까 바다는 이렇게 생겼더라, 뭐 일본에 가니까 바다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는 해양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조언이 필요하고 사실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요, 예산 지금 몇천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에 우리가 워터톤 프로젝트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봤지만 아마도 내가 볼 때에 국가 예산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정말로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말 뭐 100년까지는 못 내다보더라도 몇십 년이라 내다보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순천만에 해양정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천만 자체를 국가정원까지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순천만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중간에 있던 데를 국가해양정원에 걸맞는 다른 시설로 우리가 플러스시켜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토톤에서 봤던 것들은 거기를 진짜 완벽한 해양 레저에 관련되는 것들로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와드네 같은 데는 지금 해변에서 바로 말을 타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뻘이 그런 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해양정원으로 정해진 곳을 조금 더 끌어당겨서 본다 그러면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해양정원에 지금
일본 해양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더라. 뭐 베트남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미국은 이렇게 돼 있더라.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렇게 돼 있더라. 바로 우리가 국가정원에 각국의 정원을 하듯이 백화점식으로 이런 개발은 안 될 것이다. 이게 그게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왕의 순천만을 조금 더 넓혀서 보존할 부분도 넓혀가고 개발할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해서 워터톤 프로젝트처럼 정말 해양 레저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연구소도 들어오게 되고 관리한 것도 있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순천만으로 아주 작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여자만 일대로 조금 더 넓혀야 될 것이다. 이게 여수도, 고흥도, 보성도 다 같이 이런 것을 동참을 해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 레저에 대한 것들도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생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사람들은 쉽게 이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진짜 것 쉽지 같고, 않습니다. 예,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제 국가해양정원과 이렇게 합쳐져서 네. 이제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상승 효과가 맞습니다.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포괄적이나마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정원, 우리 육지에 있는 국가정원은 일단은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만은 해양정원이 들어서 갖고 연결이 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끌어당겨지면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레저와 관련된 걸로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순천만을 보존하면서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정원에서 가족들이 그 말을 타고 순천만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그림일 거예요, 이게. 예컨대 순천만이 국가정원까지 복원되어 있는 그 갈대 숲 사이로 온 가족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순천만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넘실드는 바다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컨대 정말 거기에 맞는 호텔이 들어섰을 때 이게 국가정원과 그리고 순천만이 국가정원까지 당겨져 있을 때 그 갈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그 주변의 풍경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까지 보게 되는 풍경을 다 보는 호텔이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문제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국가정원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개발한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만 보고 오히려 개발을 더 부추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가까이 사시니까 아니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이 끌어당겨져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풍경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멋진 환경이 되겠습니까? 보석 같은 곳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될 예. 겁니다, 아마. 예. 그래요. 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얹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국가정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정원이죠. 순천만은 자연이 만들어낸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정원과 자연이 만들어낸 이 정원이 여태까지 이제 순천시가 표방했던 생태 수도를 구현하는 어떤 구심점, 에너지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심점이 이 스피լ오버 효과라고 하죠. 이 확산되는 효과일 건데, 2023 국가정원박람회에서 이 핵심은 이 해양정원과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순천시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천만에서 이제 여자만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성, 여수, 고흥이 같이 협력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구심점의 역할이 될 거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태관광을 기점으로 했다가 이제는 생태산업, 정원산업, 더 나아가서는 블루카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첨단 산업을 녹여낼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에너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네. 지금 뭐 논의의 주제가 아니어서 좀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수도권 벨트가 대한민국에 있는 돈, 사람,
정치적인 힘까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일극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망치는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완화시키면 북쪽으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완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기능을 분산시켜서. 그것이 남해안 벨트거든요. 그러면 이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어디가 할 수 있느냐? 순천과 여수와 광양과 고흥과 보성과 여기가 인접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자만 일대를 같이 넓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박상호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 시각이 같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그 순천시가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박람회는 이미 육지에 설치해 놓은 것들을 시내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흡입되는 것이 순천만도 같이 지금 따라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왜? 옛날에 거기 바다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만 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간도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디까지냐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제를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해양정원이 되면은 제도적으로가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면서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년에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를 시내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국가해양정원을 내년에라도 이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면 우선 빨리 해야 될 게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빨리 또 다른 벨트를 쳐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지금 국가해양정원과 국가정원이 맞닥뜨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머릿속에 개념상으로만 있지 거리상으로는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가 지금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도, 자, 거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이건 독일가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개발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는 가미를 해서 국가해양정원이 앞으로 이게 나아가야지, 예컨대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보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은 실패할 것이다. 네. 이거는 경험으로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 지역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내용 같은데, 내년 4월이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개최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로 시계를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확실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웰니스 시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리 오시면 됩니다. 회사에 출근도 옛날처럼 일주일 내내 안 해도 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사시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웰니스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바꿔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도시들이 아하, 순천처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저는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바쁘긴 하지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노광규 순천시장, 그리고 박상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을 중심으로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호 국가정원에 이어 2호 해양정원 지정으로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지닌 세계 유일의 생태도시의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